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됐으니까요.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에 가격이 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여러 가지 시그널로 봤을 때는 가격이 요 구간들에서 좀 당분간 머물 가능성들이 조금 더 강한 시그널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명한 투자자들은 지금 이 시기를 가장 잘 준비해야 되는 거죠. 지금 공부하고 지금 대비를 해놔야지 우리가 다가올 상승장에서 굉장히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인지를 하면서 이 시장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시경제 이슈는 간단하게 이번 주에 발표될 중요한 지표들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요, 수요일에는 구매 관리자 지수,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 두 가지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산업의 어떤 전체적인 추이가 어떤지를 볼 수 있는 지표이고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이 GDP 속보치가 발표가 됩니다. 작년 4, 4분기 GDP죠. 그래서 미국이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의 추세에 있는가를 볼 텐데 예측치는 이전치보다 굉장히 좀 적은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많이 꺾였다. 그렇게 됐을 때는 연준의 입장에서도 금리를 좀 빨리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좀 몰리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금요일에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바로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PCE 지표가 이때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표들을 통해서 우리가 올해 어떤 전체적인 추이들을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거시경제 이슈상으로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금요일에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40K 거의 근처까지 가서 비트스탬프에서는 4270달러까지 하락을 해서 요 12월 11일 이후로는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가 기술적인 반등에 의해서 중요한 구간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현 시점에서는 41.6K이고요. 가격이 향후에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지는 전체적인 흐름을 뒤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어제 0.42%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크게, 그리고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약간의 혼조세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는 하락세로 마감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이지만 조금씩 상승의 추세들을 타고 있고요. 지금 차량 시장 기준으로는 51.23%입니다. 네, 공포 및 탐욕 지수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일시적으로 중립으로 전환을 했었다가 지금 다시 탐욕 단계로 전환을 했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55입니다. 네, 그럼 CBD 차트 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매수벽과 매도벽의 추이들이 큰 변화는 없는데요. 우선 매도벽은 눈에 띄게 뚜렷한 구간은 44와 45에서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벽 같은 경우는 지금 40K 상단에서 지금 하나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이 이 사이에서 이 채널에서 계속해서 가격이 좀 일시적으로 횡보할 가능성들을 지금 시장에서는 더 지배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조금씩 물량을 던지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횡보에 가까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큰 이 빨간색 고래는 이 구간까지는 계속해서 물량을 넣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횡보의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관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로 큰 보라색과 이제 녹색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물량을 던져내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물량이 지금 매도세가 더 강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지만 가격에 큰 영향은 주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바이낸스에서 집계한 현물 CVD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하락장 이어지는 동안에 지금 얼마나 많은 실현 손익들이 발생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됐을 때 굉장히 많은 어떤 이익을 실현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요 구간들 통틀어서 작년과 포함해서 2022년 중순 이후로도 가장 많은 물량들이 지금 이익을 실현을 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구간이 피크를 찍고 나서 조금씩 하강을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만약에 가격이 이 근처대로 계속해서 머물게 됐을 때는 더 이상은 이익을 실현하는 물량들은 이제 다 소진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들이 만약에 지금의 가격대만 잘 유지를 할 수만 있다면 이제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들을 한번 봤을 때는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실현 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과거에 언제 가장 많이 늘어나게 되느냐 하면 바로 이제 대세 상승장이 시작되는 이런 무렵들, 그리고 대세 상승장 구간에서 실현 이익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실현하고 매도를 하는 건데, 지금 어떤 시장의 분위기들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그런 대세 상승장의 흐름과는 약간의 거리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지금 거래량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평평한 구간이고, 그리고 MVRV 지표로 봤을 때도 지금 주요 구간입니다. 이보다도 더 아래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1.88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어떤 추세들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확 시원하게 좀 살아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계속해서 시장에서는요, 유의미한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좀 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6거래일까지 이제 지났습니다. 우리가 주말 빼고, 그리고 어떤 휴장했던 기간들을 빼고 나서 집계를 해보면은 6거래일 거래 동안에 지금 ETF 거래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동안의 거래량의 어떤 추이들을 보면은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들을 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떤 상승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고무적인 부분들은 지금 피델리티와 블랙락의 어떤 움직임들이 굉장히 계속해서 꾸준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더 좀 놀라운 거는 6일차 거래에서는 지금 피델리티가 오히려 이 블랙락을 좀 압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GBTC를 제외한 어떤 거래량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순유입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지금 4거래일 대비로 했을 때 지금 거의 53% 상승을 했고요. 5거래일 대비로도 12% 이상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바로 지난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ETF가 처음 출시되면은 처음에 거래량이 나오고 계속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오히려 거래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상품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요, 순유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유입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은, 네, 역시나 그레이스케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순유입이 일어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발키리와 프랭클린 템플턴은 좀 저조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모두 다 순유입이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GBTC만 급격하게 유출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6거래일 동안에 계속해서 매일마다 급격한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이제 집계를 해봤을 때는 대략 어느 정도의 유출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환산을 해보면은 대략 한 28억 달러 정도가 지금 유출이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지금 GBTC까지 포함을 해도 순유입이 이 정도가 많이 늘어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GBTC 제외했을 때는 거의 40억 달러 가까운 순유입이 일어났는데, 요거 이제 다 원화로 환산을 하면은 5조 3,500억 원 정도가 순유입이 일어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은 굉장히 계속해서 좀 괜찮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GBTC가 계속해서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본인들이 수수료를 굉장히 높게 책정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수수료를 높게 책정한 거는 본인들도 굉장히 많은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들의 AUM에서 이제 수수료를 많이 챙기는 것이 좋을지, 신규 유입량으로 들어오는 물량들을 감안하는 게 좋을지 판단을 했을 때 본인들은 지금 현 AUM에서 높은 수수료를 받고서 많은 돈을 챙기는 게 낫다고 계산기를 두드린 걸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세금 문제 때문에 지금 본인들이 상품에서 빠져나가는 어떤 인원들의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본인들이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그레이스케일이 보유하고 있는 GBTC의 어떤 전체 규모가 254억 달러, 약 33조 정도가 되는데, 일정 부분 계속해서 이제 빠져나가고 본인들이 계산기를 두드렸을 때 손익분기점이 바뀌는 시점이 됐을 때는 이제 수수료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도의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반드시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크 노보그라츠도 아마도 6개월 내에는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GBTC를 계속해서 매도할 거라고만 예상하지만 GBTC를 다른 BTC 현물 ETF로 전환하는 물량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개인적으로 인베스코의 BTCO를 가장 선호한다, 그 주장을 하면서 좀 깨알 같은 농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품은 인베스코랑 함께 출시한 본인들 상품이라는 거죠.
네, 이 표는 지금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가 집계되어 있는 비트코인 물량들을 확인을 한 건데요. 지금 보시면 상장회사와 상장되지 않은 사기업과 그리고 이제 펀드 상품, 그리고 국가별로 보유하고 있는 것, 그리고 디파이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적인 물량을 한번 집계를 해본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역시나 이 그레이스케일이 워낙 많은 물량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펀드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는 개별적으로는 지금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많이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물량들을 전체 다 합쳐봤자 몇 개냐면은 217만 개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유통량을 감안을 했을 때 전체 공급량 21만 개로 환산을 해보면은 10.33%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유실되었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개인들, 집계되지 않는 주소들이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작은 물량들밖에 지금 펀드에 들어와 있지 않은데 앞으로 펀드 물량으로 계속해서 이 전통 자본의 어떤 유입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는 이게 얼마나 더 많이 커질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해보면 얼마나 많은 수요들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공급량은 또 얼마나 긴축이 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이 상승에 대해서 뭐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옵션 거래도 빠르면은 2월 말 정도에는 지금 승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옵션이라는 것은 미래에 정해진 가격으로 자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품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옵션 거래가 지금 된다라고 하는 거는 가격 예측 기능들을 높이면서 또 시장의 활성화에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다양한 형태의 거래들이 이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움직임들을 조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고래들, 그 중에서도 대형 고래들이 계속해서 다시 이 시장에 유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BTC 이상을 보유한 주소수가요, 다시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움직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10개 주소에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증가한다는 것은 시장에 대한 어떤 강력한 신뢰감들, 그리고 지금이 매집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이 고래들이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움직임들은요, 다른 집계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요걸 최근에 보여드렸을 때만 해도 대부분이 지금 하나의 고래, 요 구간의 고래 빼고는 모두가 다 매도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요, 다시 매수세로 더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장 큰 규모의 고래도 빨간색에서 지금 노란색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고래도 노란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고 있죠. 그리고 지금 세 번째는 파란색이 더 짙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래들은 전체적으로 매집으로 지금 조금씩 전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런 그 하단에 있는 주체들도 색깔이 옅어지는 걸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이제 분산해서 다시 어떤 매집 단계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다. 즉 축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레버리지에 대한 수요들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프로토콜에서 지금 계속해서 활발한 대출이 지금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 시장에 참여자들이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펀딩 레이트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 조정이 일어나서 지금 이 펀딩 레이트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양수값을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은 그래도 이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심리적으로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에도 지금 CME 기관들의 어떤 포지션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롱 포지션을 가지고는 있지만 롱 포지션이 계속해서 축소되는 모습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시장에 대한 관심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중에서 구글의 어떤 비트코인 검색 볼륨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의 추세들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가격이 GBTC의 어떤 대규모 물량 매도 때문에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시장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비트코인 차트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요, 지금 일일봉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저항 구간은 요 구간에 있습니다. 요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지 구간은 요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상승 채널의 중간 정도의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고, 여기에 200일 이동 평균선도 딱 맞닿아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가 많이 하락을 하게 되더라도 지금 39K 상간으로 해서
해서 좀 지지를 받을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중간 영역인 대략 37.9K는 계속해서 중요한 어떤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매물대 움직임들 보시면요. 지금 이 가격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상단에 훨씬 더 많은 저항 구간들이 존재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구간을 돌파하는 것이 좀 상당히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하단 구간에는 매물대가 다 비슷한데요. 가장 큰 거는 지금 37.9K를 상단으로 해서 이 영역대가 가장 두껍게 지금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파이 사이클 상으로 봤을 때 110일 이동 평균선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쇼텀 홀더들의 즉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과 거의 지금 비슷하게 중첩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가격이 이제 더 하락하게 되면은 요 구간까지도 지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더리움 차트 보기 전에 몇 가지 시장의 뉴스들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알트코인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벤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암호화폐 분석가가 최근에 어떤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발언을 근거로 해서 아마도 미국 은행들의 리플 채택 소식들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이 AI 코인 4대 천왕을 꼽았는데요. 이거는 블록미디어에 가셔가지고 이 기사 한번 찾아보시면은 네 가지 코인들이 소개가 되는데 이미 좀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을 이걸 가지고서 지금 당장 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이 코인들이 향후에도 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지 지금 현 시점에서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지만 그럼에도 저평가된 상태인지를 스스로 공부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진방꿀이라고 하죠. 짐 크레이머와 반대로 하면 꿀 빤다. 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 지표입니다.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이 반대로 갔던 대표적인 인물인데 지금 짐 크레이머가 비트코인 매도는 이제 시작이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진방굴이 실현이 된다면 이제 시장은 조금씩 회복 국면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결국은 이제 재미로 들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확장 채널 패턴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만큼 시장의 이더리움의 등락 자체는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더 일관성을 가지기가 힘들고 좀 불확실성이 조금 더 높다. 이런 주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지 구간에 딱 맞닿아 있고요. 지금 22평선에도 딱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금 반등을 하게 될지 이 구간을 뚫고 이탈하게 될지에 따라서 더 큰 상승과 추가적인 하락 사이에서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매물대 전체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 이 가격대보다 더 하단에서 더 두껍게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는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서 지금 가격대가 유지가 되거나 뭐 소폭 상승하거나 이 가능성들이 조금 더 높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